네, 안녕하십니까. 그곳에 길이 있다. 오늘은 죽이러 간다의 박남원 감독님을 모시고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죽이러 간다가 네. 개봉한 지 얼마 됐죠? 11월 11일에 개봉했는데요. 작년이죠, 이제 해가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네, 작년이네요. 11월 11일. 11일. 네. 저는 그 영화를 사실 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개봉관이 거의 없으니까. 네, CGV라고 해서 다 이제 하는 줄 알고 갔다가 네. 명동이랑 압구정에서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네, 명동에서 이제 네. 아주 그 가까스로 어렵게 봤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남원 감독님의 팬이라 감사합니다. 당연히 몰입해서 봤는데 네. 찍으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어떠셨나요? 소감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개봉에 관해서 아니면 개봉이든 영화에 관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소감 직접 연출하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작을 하고 네, 네. 배급을 했잖아요. 연출도 하고. 배급까지 하셨어요. 네, 배급까지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배급해달라고 찾아다니기가 네.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하자. 어. 배워가면서 한 거죠. 그러면 독학으로 배급까지 마스터를 해서 네. 연출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제작도 네. 영화 제작, 그러니까 장편도 처음이고 네, 네. 영화 장편 연출도 처음이고 네, 네. 배급도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네.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아, 네.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급하니까. 닥치는 대로.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단편 영화를 주로 하시다가 네. 장편은 이번에 처음 도전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편과 장편의 혹시 기준이 어떤 건가요? 장편과 단편 영화의 네. 차이? 일단은 길이에서 길이, 차이가 그렇죠. 있고요. 영화의 길이. 네, 차이가 있고 그 단편 영화의 장점은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 그러니까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네, 네. 네. 누가 뭐 이거 좀 바꿔줘 뭐 캐스팅을 위해서 네. 시나리오를 바꿔야 돼 네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그렇죠. 그게 자유롭게 가장 할수 자유로운 있는. 게 장점이고 네. 장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장편은 네. 관객들이 단편보다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런 게 장편 영화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화 얘기를 아주 시간도 넉넉하고 충분히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듣기로 개봉 전에 이미 죽이러 간다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연출하셨는데 네. 개봉 전에는 해외에서도 먼저 이렇게 상도 받고 네, 또 맞아요. 국내에서도 뭐 이제 뭐 감독상도 받고 막 이러셨는데 네. 실제 개봉 후에는 그 처음에 그런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개봉 후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해외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반응이 왜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지, 네. 국내에서는 왜 조금 아쉬웠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정말 그 점은 아쉽고 너무나 후회되는 일 너무 많고 네. 이 자리에서는 뭐 네, 네. 얘기 좀 너무 길지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일단 그게 저의 잘못이죠 뭐 감독의 잘못이고 모든 건 내 탓이다. 그럼요 제작자의 잘못이고 네, 네. 배급한 나의 잘못이고 네, 네. 네, 다 제 잘못이죠 네. 잘못인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는 감독을 하시고 영화 제작을 한 선배들 얘기로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촬영을 끝내서 네가 배급해서 극장에 개봉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넌 너무나 훌륭한 거다 그럼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만 네. 아휴 전혀 성에 안 찼죠.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앞에 문영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네.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죽이러 간다. 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래요. 간단하게 영화의 내용을 좀 감독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맞아요. 어떨까 줄거리라도 싶습니다. 좀. 네, 그럼 한두 줄로 요약을 하자면 네. 일단 중년 여성 네 명의 갈등과 오해, 네. 네. 뭐 연대 네. 얘기예요. 근데 한 여자가 그 중에 한 여자가 가난한 여자인데 네. 아주 돈 많은 여자를 죽이러 가면서 벌어지는 네.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블랙 코미디인데 어떻게 좀 카피가 마음에 드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문영 사회자님이 네. 지금 현직 카피라이터시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죽이러 간다를 카피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만들 좀 수 뒤늦은 있을까요? 감은 있지만 뒤늦은 감은 또 있지만. 자판기는 아니지만 네. 안 보면 3대가 후회할 영화. 아우, 그리고 안 보면. 둘이 보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영화. 한마디로 죽인다. 뭐 그렇게 네. 깔끔하게 쓰면 좋을 것 오, 같아요. 역시 카피라이터. 네, 역시 카피라이터. 네. 근데 죽이러 저희가- 간다니까. 네. 좀 이렇게 준비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지 네. 못하는데 네. 워낙 그 영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 물론 크지만 네. 저희가 그 아픈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데 정말 단편 영화만 꾸준히 작업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찍으시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제작, 연출, 배급까지 개봉까지 해내신 건 전 정말 그 점은 대단하다고 봐요. 다른 분들이 네. 그렇게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대단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나라의 여성 감독이 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이제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는 박남옥 감독님인데요. 네, 맞습니다. 애기 없고 레디고 했다는 그 유명한 유명한 사진도 네, 있죠. 네, 한 네. 장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조은지 감독님, 네. 그죠? 장르만 로맨스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여성 영화 감독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전 궁금합니다. 대략. 그거는 아직 저도 파악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네. 단편 영화 감독님도 까지 많으시니까. 포함하면. 네. 그렇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광고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일할 때 좀 속된 말로 좀 빡세고 거친 일이 많은데 그쵸. 네, 맞아요. 영화계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든 일을 남자분 스태프도 많은데 어떻게 현장을 지휘하면서 헤쳐나가는지 가 너무 대단해서 그 여성 감독으로서의 애로사항, 고충은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여성 감독이기 때문이 아니고 똑같은 감독의 애로사항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스텝 중에는 그 감독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경험이 많으신 분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현장 지휘하는데 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의 노하우라면 네. 제가 직접 모든 시나리오 썼고 네. 콘티 작업을 하고 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촬영 감독, 뭐 조명 감독, 배우들을 네, 네, 네. 이렇게 통솔 지휘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노하우인 것 직접 같아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다 장악을 본인의 할수 손으로 있다. 하셨기 때문에 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것 비결이다 같습니다. 이 네. 말씀이네요. 네, 저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대단한 비결인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네,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소재를 보면 네. 어떠한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렇죠.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죽이러 간다. 이 영화를 찍을 때 혹시 특별하게 감독님이 받으신 영감이나 경험? 네,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네네. 단편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단편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번 장편 죽이러 간다도 제 경험에서 다 바탕이 된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 네. 그럼 혹시 누군가를 죽이러 가신 건 아니시죠? 혹시 킬러가 부업?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 중에 네. 가물치라는 단편 네, 영화가 오,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보셨죠? 네, 가물치. 문영 수업도 사장님. 받고. 네. 아, 감사합니다. 가물치는 이제 가물치를 잡는 여성의 네, 네. 이야기인데 네, 네. 그게 저희 친정 엄마가 가물치를 잡아서 보양 음식을 만들려고 네. 잡으셨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제가 직접 잡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게 바탕으로 가물치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고 네. 또 수업이라는 영화는 제가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어떤 학생들에 대한 편견, 교수의 편견, 바로 나도 이런 편견이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걸 또 영화로 만들고 다 경험으로 했었고 그리고 죽이러 간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중 주인공 4명 중에 고수라는 여성 그 여성의 캐릭터를 만들 때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비만이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뭐 몸짱이지만 네. 그때는 비만이셨구나. 비만이어서 걔도 스트레스,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고수 그 캐릭터에 접목을 시켜서 접목시켜서. 만들었죠. 그리고 감독님의 그 주변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영화에 이렇게 녹아있는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군요. 그게 가장 저는 진정성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네. 느끼지 못하고 본인이 감독이 어떤 체험하지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멀리서 가지고 온다. 네네네. 이건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근데 않을까. 그런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험을 그렇죠. 또 영화로 또 만들 수 있는 게 그 또 자신감. 그렇죠. 그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마 감독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능력이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물치의 네네. 한 장면을 잠깐 아, 네네. 봤거든요. 네. 이만한 그렇죠. 가물치가 그렇죠. 네. 펄떡 막 그 부엌 바닥에서 네. 미친 듯이 펄떡이는 장면을 보고 저 배우는 저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그렇죠. 나 같으면 잡지도 못했을 NG가 텐데. 많이 났나요? NG 많이 났고요. 네. 아, 그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들려주시죠. 가물치를 제가 여러 마리를 사오라 그랬어요. 스태프한테. 네. 왜냐면 얘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촬영을 네네네. 해서. 그 2마리를 사왔더라고요. 네. 우리 스텝이. 비싼가 보네요. 비싸다고 2마리만 사왔는데 정말 속상한 게 가물치가 둘 다 상처가 나가지고 얘네들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화를 냈던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장면에서는 되게 많이 펄떡였어요. 그 잠깐 잡아내서 그랬나 보다. 순간을. 감독님이 화도 내는구나. 네, 왜냐면 저는 아니 가물치가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니까 그 돈을 왜 아끼냐. 한 5마리 사오지. 뭐 이랬던 기억도 쓸 땐 있고. 써야 된다. 그럼요. 근데 또 워낙 스텝은 또 제작비 아껴준다고 그런 것 그렇죠. 같지만 네. 네. 저 이렇게 영화의 뒷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네. 저희가 물론 연예가 중계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네. 들은 소식으로는 원래 주연 배우가 지금 오정현 씨인데 네. 원래 주연 배우는 오정현 씨가 제가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죠. 오정현 씨도 물론 훌륭한 분이시지만 더 우리가 알만한 분이 주인공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또 캐스팅을 하면서 어려움이 네네. 일단 독립 영화고 그러니까 제작비도 적으니까 당연히 출연료도 적을 거고 감독도 신인이고 제작사도 제가 차려서 했으니 제작사도 신인 제작사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이더라고요 캐스팅할 때. 네. 그래도 어떻게 제가 또 주위에 영화하는 선배들도 많고 네. 뭐 하니까 부탁을 했죠.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고수역으로 좀 어떤 분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네. 아주 네. 유명한 영화 배우분이 여자분. 이죠 시나리오를 보시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너무 좋다. 하겠다. 고수를 하고 싶다. 네네. 제주도에 놀러 가셔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보시고 나서 연락을 바로 제주도에 연락을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보고. 네, 네네.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됐다 고수 역할이 정해졌으니까 네.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만 인지도 있는 또 그럼요. 배우고. 인지도 네. 연기도 훌륭하시고 워낙에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그분이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도저히 촬영을 못 하겠다 영화 촬영을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저도 애를 키운 엄마로서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애가 아프다니까 어린아이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다들 주위에서 그러면 배우를 그냥 시간을 갖고 찾아라 급하게 하지 말고. 네. 근데 저는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정이라든가 뭐. 그러면 그게 이렇게 사가지고 삭는 것 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미 후원도 받았고 네. 막 지인들한테 후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 못한다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도저히. 근데 이제 후배가 오정현 씨가 진짜 영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자기가 보내줘도 되겠냐? 괜찮겠느냐. 그래 보내봐. 네네. 그래서 보냈는데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 선배들 다 얘 주위에 영화 감독 선배들, 제작사 네네. 선배들이 네네. 이건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뒷얘기니까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네,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선배들 얘기가 네. 너 무슨 소리니? 영화 연기 경험이 있는 배우를 고수가 해야 된다. 네. 너 지금 급하게 이럴 때가 아니다. 너 얼마나 캐스팅이 중요한데 이러면서 그냥 몇 달, 한 달이 아니라 그냥 뭐 6개월, 1년 넘어가더라도 그냥 찾아라 배우를. 다시 찾아가. 영화 감독 선배들이 그런 네.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마음이 또 빨리 급하고 그냥, 네. 그게 또 그것도 이해가요? 후원을 또 받고 이러면 그 후원자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뭔가 결과물을 빠르게 또 그쵸, 보여줘야 결과물을 또 되니까. 그들은 원하니까. 보여주고 싶고. 네. 이해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쭉 추진을 했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들은 너무너무 많고. 네. 뭔가 다들 누군가 큰 일을 해내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래요. 한두 가지는. 맞아요. 네. 아까 말한 그 총론에서 말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고 네.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뭐 좀 이렇게 한풀이 속풀이 하면 또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약간 화제를 바꿔서 그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존경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차기작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차기작은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저희 우리 그곳에 길이 있다 시청자들한테만 살짝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공포 영화 시나리오를 네네. 완성을 못하는 이유가 아, 네. 너무 나는 공포 영화 정말 무서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야 되지. 안 무서운 게 왜 공포 영화예요? 그죠? 무서워요, 그러네, 공포 그러네, 영화죠. 듣고 근데 보네. 영화를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공포 영화가. 그래서 쓰면서 이게 무서울까? 이게 무서울까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시놉시스를 완성을 했으니까 지금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조만간 공포 영화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잠깐만, 그럼 이번에 공포 영화는 우리가 흔히 봤던 좀 다른 공포 영화도 무서웠지만 정말 무서운 공포 영화가 나올 확률이 높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만 기준하면. 네,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네. 또 중년 여성의 이야기예요. 네. 네, 여기서 오픈을 하자면 네. 중년 중년 여성, 여성. 제가 네. 중년 여성이기 때문에 네네. 저의 또 경험담이 이것 들어가지 또한 않을까. 경험. 네. 그렇죠. 그럼 저기 감독님 혹시 전에 무서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혹시 네네. 문영 사회자님은 네. 뭐가 제일 공포스러우세요? 일상에서? 네, 일상에서. 제가 사실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닥치는 대로 보는 스타일인데 네. 공포 영화는 좀 주저를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한국 영화 일단 좋아하고요. 개천서가 아니라 모든 개봉하는 영화는 저는 일주일 내에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포 영화는 항상 주저해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겁이 많아서겠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좀 사실은 겁나는 일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한 가지만 악몽? 예를 들면. 악몽? 네네네. 어. 막 우리 왜 악몽 꾸면 막 그 가위 눌린다는 뭐 그런 표현 그쵸.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가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빠져나오고 싶은데 네, 뭔가 못 빠져나오는. 그런 꿈꿀 때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어떤 네, 일이 김희선 가장 씨는 어떠세요? 저는 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저는 네네. 이불을 좀 뒤집어 쓰고 그래요? 자는 네.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 밖에 몸이 나가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왜 추운 날 있잖아요. 네. 이런 뭔가 오그라들어요? 네 서늘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전설의 고향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공포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네, 막 그렇게 맞아요. 쫓아다니던 네, 이제 네.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을 봤던 그렇죠. 경험이. 그럼 네. 감독님 어떤 의미에서 여쭤봤나요, 저희한테? 그 아이템을 좀 얻으려고요.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되잖아요. 제 그럼 시나리오에. 네. 저희한테 뭔가를 빼내려고 지금 그렇죠. 그러셨구나.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아니고 완성 그러시군요. 전이니까. 네, 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네. 여쭤봤구나. 네. 그럼 혹시 저희의 이제 이 이야기가 또 경험담이 들어가나? 영화에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 그 네, 얘기 네. 방송 이제 녹화 후에 그러면 네. 차 한잔 마시면서.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만나면 네. 꼭 물어보죠. 너 무서운 게 너는 어떤 게 제일 게 지금 현재 공포스럽니? 그럼 많은 얘기들을 해요. 뭐 자식이 뭐 대학에 떨어지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공포스럽죠. 그러네. 그쵸. 자식이 다치는 게 제일 무섭겠네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캐치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요 공포 영화 차기작도 네. 혹시 시나리오, 연출, 제작, 배급을 또 해내실 작정이세요? 어떻게 저는- 하실 작정이세요?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예예. 그냥 연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나리오하고 연출만 하고 거기에 몰입. 네 제작 돈 신경 쓰면은 감독이 작품의 질이 좀 떨어지죠. 완성도가 맞아.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작 나 이거 찍고 싶어. 근데 이거 5천만 원 들어 이 장소에서 찍으려면 네. 그럼 내가 제작을 해. 네. 돈 없잖아. 안 줄이자. 돼. 줄이자. 맞아. 너무 속상해요. 그럼 작품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게 또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많죠. 그때 죽이러 간데도 이때
조금 돈을 더 투입시킬 걸, 투자를 더 할 걸. 네. 그럼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도 내 선택이니까 네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감독님이 뽑았을 때 이 장면은 영화 내가 속 너무나 장면이요? 네네 아. 죽이러 간다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장면 죽이러 간데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두 여성이 네. 결투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을 찍으려고 처음에는 그 세트를 좀 지으려면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갔다. 아, 해서 그래도 여기에 내가 네. 힘을 줘야 돼. 네. 그래서 모든 제작비를 그쪽에 몰아주더라도 네. 그건 잘 찍어야 돼. 음. 라고 했는데 물론 완성도는 높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주위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트도 좀 작아지고 아. 네. 규모가 작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게 아쉽죠. 세트였나요? 저는 실제 가정집인 줄 알았어요. 아, 세트처럼 꾸민 거예요. 야. 방을 얻어. 그러네. 호텔 방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좀 넓어도 되겠네요. 그게 아쉬워. 아쉽죠. 네. 아니 근데 저 그 장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 그 결투 싸우는 장면? 장면, 네. 이 결투 장면, 그 장면에서 보면은 여성들 너무 싸우는 거. 네. 보통 우리 여성들이 싸울 때 일단 머리채부터 이렇게 잡고 보잖아요. 이런 싸움인데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골프채 잡고 막 완전 난리 났죠. 그렇죠. 네. 골프채와 식칼로 네. 싸우는데 진짜 리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프채 자체가 한 번 맞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막 이런데 맞아요. 혹시 이런 액션 씬을 하면서 배우들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없나요? 최윤술이라고 여회장 역할을 하는 네, 네. 배우가 알아요. 네, 촬영 끝나고 났더니 온몸에 멍이가 들어왔다고요. 아, 피멍이 들었는데 하나도 티 안 내고 감독님은 괜찮아요. 더 찍어도 돼요. 이러는데 너무 프로 정신. 감독으로서 너무 예쁘죠. 그런 배우는. 네. 아니 컷할 때까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컷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프로 정신이네. 그 네. 배우는. 그래서 영화 배우는 역시 다르구나 하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 오스틴 영화제 제 영화 네네네. 네. 초청한 초청 작품. 오스틴 영화제 그 디렉터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 결투 씬을 네. 너무나 자기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투 씬 끝나고 나중에 엔딩 장면에서 그 우리 노래가 올라가는데 이게 가수 양수경 씨가 네, 부르셨거든요. 그 얘기 질문하려고 네, 했는데. 그- 네, 네. 아, 네. 아, 괜찮습니다. 그 양수경 씨의 그 엔딩 네. 노래가 또 감동이 밀려오더라. 결투 씬 끝나고 나서 네. 그 엔딩 씬 올라갈 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고 이렇게 평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오스틴 영화제에서도 물론 칭찬을 받았고 네. 일부 또 좋은 장면에서 평론가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네. 뭐 이 방송을 계기로 VOD 서비스가 다시 증폭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끝까지 전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좀 크레딧 크레딧까지 보죠. 올라가는 걸 네. 보잖아요. 왜 관객들은 벌써 크레딧 끝나면. 올라가기 전에 다 일어나죠. 어이구 죄송해요. 네. 아, 괜찮습니다. 재밌게 보셨네. 생방송의 뭐 요이니까 아니, 네, 이거 뭐 NG에 문제 안 납니다. 아니 제가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끝나면 일단 나가거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네. 때까지 지켜보는 게 예의라서 저는 지켜보는데 크레딧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장만. 수고한 분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네. 잠깐 다른 얘기라면 창궐에서 엑스트라 그 좀비로 나온 분들 사진까지 올라가는 거고 저 기립박수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비로 나온 분들까지도 사진으로 올라간다는 건 정말 감독이 배우에 대한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포인트는 참 VOD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죽이러 간다고 양수경 씨 노래가 엔딩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또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왜 히트를 안 했을까가 정말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그 노래는 우리가 OST로 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화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관객들이 많다면 노래 엔딩 노래 너무 좋다. 이러고 뭐 자꾸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찾아 듣기도 하고. 네, 찾아 듣기도 하고 네. 신청을 할 텐데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 영화를 개봉관에서 또 죄송한 그 질문이 돼버렸네. 거기까지. 없으니 뭐 의도는 안 엔딩곡을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니야. 영화 음악실 뭐 이런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엔딩 네. 노래가. 그리고 양수경 씨 처음에 몰랐어요. 네. 그래도 올라가는데 양수경 씨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또 이렇게 참여한 것도 대단하네요. 그 고마운 게 네. 양수경 씨가 제가 그랬어요. 음. 제가 그 노래를 불러주셔도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돈 안 받아도 돼. 독립영화인데 이러시는데 이야. 감동의 물결. 그런 감동도 소득 아니에요? 감독이 이번 일을 하시면서? 예, 소득?
저요? 죽이러 간다를 찍으면서의 소득이 네. 그런 분을 또 알게 되고.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죠. 맞아요. 뭐 아주 정말 죽이고 싶은 스텝 네. 배우도 있겠지만 네. 정말 감사한, 감사한 네. 은혜를 평생. 평생 갚고 싶은 네. 스텝 배우들도 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끝나고 나면. 어. 네. 이 감독님께서 많은 영화를 제작을 하시면서 감독님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철학. 영화 네. 철학 정말 어려운 그러네. 영화 철학.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지금. 이야, 날카롭네. 감히 영화 철학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영화는 그 인물의 캐릭터의 앞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면 뒷면을 보여주는 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말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요. 항상 시나리오에 네네. 이 인물의 뒷면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그럼 이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우리 이면이죠. 성대말. 네.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그 사람이 감춰져 있는 그 속내, 진실 이런 거를 더 탐구한다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뭐 죽이러 간다 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네네. 이면을 우리 그 여회장 캐릭터 네네네. 선재라는 캐릭터 이면을 어떻게 보여줄까? 아. 겉으로는 아주 독한 CEO. 네. 저렇게 독하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고 그것도 저렇게 독하니까 그 가난한 여성이 저 CEO가 됐겠구나. 이건 앞면이지 뒷면을 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줬잖아요, 영화에서. 보여줬죠. 네네. 보여줬고 또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관객들이 눈치 못 챘겠지만 네네. 그 여회장 방에만 그림 3개가 있어요. 네. 그림이 3개가 걸려져 네. 있는데 네. 이게 칼 라르손이라는 스웨덴의 아. 화가의 그림이거든요. 오, 근데 네. 이 화가의 특징은 네. 항상 가정들, 그러니까 평화로운 가정을 그리는 게 그리는. 특징인데 네. 그 전에 우리 선재의 모습은 네. 가정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주 독한 CEO의 모습이잖아요. 비즈니스 완전.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도 사실은 이런 자기 아들에 대한 가정적인 아픔도 거, 있고 네. 예.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네. 이제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네, 가네요. 아니 이 말씀 들으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영화를 찾아보시면서 많이 보겠는데요. 그림이 어디서 나오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일까 그림인데 숨은 그림 찾기를. 관심 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림이 나온 게 딱 그 장면밖에 없어요. 선제 방에. 예, 그림 3개. 네, 맞습니다. 감독님 지금 편안하게 얘기를 참 재미있게 잘 해주고 계신데 네. 잠깐 좀 화제를 바꿔서 감독님 그 주변의 인맥에 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감독님도 계시고 네. 연기자도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자, 감독님 동기가 그러면 이정은 씨 배우 그분 아닌가요? 아, 이정은 배우는 기생충의 이정은 씨. 한 아래죠. 후배죠. 아 그래요? 네, 하나 후배. 아, 이정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영화를 찍으실 때 네. 이거 너무 좀 속물적인 질문인데 독립 영화든 어쨌든 저예산 영화를 부득이하게 찍게 되시잖아요. 네. 그럼 그 동문들한테 좀 출연을 부탁한다던가 그 동문 중에 제가 알기로 뭐 이정은 씨도 계시고 뭐 설경구 씨도 계시고 유명한 그 동문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SOS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내는 방법은 어떨까요? 뭐 자존심이 좀 그러신가요? 제가 네네. 네. 그 전혀 안 보낸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특별 출연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 좀 네. 우정 출연을 카메오 우정 해달라고 출연 같은. 예, 네. 몇 명한테는 좀 보내보기도 하고 네네. 근데 거절당하는 걸 저 너무 싫어해서 저는 아, 자존심 프라이드가 세시구나. 거절을 당하면 한 일주일 동안 다운되시나? 네, 다운돼요 정말. 그래서 거절 당하느니 안 보내는 경우도 많고 또 보내는 이제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메오로 출연해달라 보내면 까메오 맞죠? 네 카메오로 출연해달라 그러면 스케줄이 안 맞는다. 근데 맞춰줄 수는 없어요. 독립 영화는 그분들 스케줄을 어떻게 맞춰요? 저예산으로 하니까. 저예산 하는데 그럼 다 엉키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나한테 맞추지 못하면 네네. 안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런 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중이랄까 관객의 입장에서 여쭤본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네.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아니 연출 시나리오 제작 배급까지 하시면 연기는 안 하시나요? 연기요. 감독으로서 죽이러 간다에 제가 한 장면 출연해요.
저 못 봤는데. 못 보셨죠? 네. 어디 있지? 그러니까 못 보고 잘 네, 모르더라고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쓰는 그림 찾기 또 그러니까 찾아야 되겠네요. 어느 장면에 나왔을까? 저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병원에 수다스러운 아줌마. 그러니까 수다스럽지는 않지만 그 공감하는 병원에 병원씬에서. 네, 병원신에서 병원신은 시어머니의 저 얘기를 봤거든요. 아주 네. 극 공감하면서 옆에서 들어주는 들어주는 네. 역할. 하셨구나. 네, 그 아줌마 역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큐사인은 누가 하나요? 조감독. 큐사인은 네. 호스트. 그 촬영 감독한테 네. 뭐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조 감독한테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렇죠. 감독님도 혹시 NG를 내시는지요? 낼 수도 있겠죠. 저요? 저도 네. 낼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우리 히치콕 감독이 왜 자기 영화에 꼭 한 장면 나온다는 그렇죠. 유명한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항상 있는데 나오죠. 네. 그런 재미도 좀 우리 감독님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딘가에. 뭐 있으신가 보다. 네. 제가 네. 코로나만 아니면 네. 저는 한번 제가 물론 학생들 연기도 가르치지만 네. 학교에서 연기도 가르치지만 또 제 연기를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녀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정말.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한번 연기학원을 가서 네, 좀 좋은 생각. 저도 좀 적극적으로 들리는데 네. 왠지. 네, 진짜로 좋은 예, 기세. 그래서 연기 수업을 좀 받아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감독님은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이면적인 거를 좀 많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관객이 그것을 알아차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흥행하는 영화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영화, 도대체 이 영화는 뭐 무슨 영화야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좀 잘 드러내게 관객들이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대중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지 네. 뭐 예술 영화를 만들려는 그렇죠.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네. 죽이러 간다도 좀 대중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블랙 코미디물로 네. 좀 특히 이제 중년 여성, 네네. 남성, 중년의 사람들이 지금 중년 영화가 별로 없잖아요. 중년 여성을 네, 주인공한 맞죠. 영화들이. 네. 그거를 내가 재밌게 만들어서 이 중년 여성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런 이제 목표로 만든 거거든요. 중년 여성이 되게 많이 공감하는. 네, 보신 부분들이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들 공감했다, 감동적이었다, 네. 내 얘기 같다, 내 학창 시절에 저런 애가 있었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독님, 근데 제가 그러면 김희석 사회자님의 말을 좀 이어서 네,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는 중년 여성의 그 어떤 희로애락 여러 네. 가지를 다루는 거에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 방금 저는 대중영화라고 그래나 소통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술영화보다. 그렇다면 네, 소위 말하는 타겟, 그러니까 흥행이 좀 되시려면 예술영화를 영화의 고집하는 게 타겟. 아니라면 중년 여성만 타겟으로 해서는 흥행이 되기가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닐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리하죠.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죽이러 간다, 제작한다, 연출한다 그럴 예, 때 예, 예. 그 영화하는 선배들이 다 말렸어요. 아, 그리고 실제 투자사에도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제작사에도 갖다 준 적 있고 시나리오를. 근데 그분들 얘기가 아니 아줌마들만 잔뜩 나온 영화를 그러니까. 누가 봅니까? 절대 이거는 투자받기 어렵다. 그 제작사에서도 한 번은 제작을 하긴 했었어요. 좀 큰 제작사에서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예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보시더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한 감독이자 제작사인데 네네. 제작자이신데 그분이 보시더니 자기 너무 좋다. 이거를 밀어붙이겠다. 근데 투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결과가 좋으면 우리 친구, 네. 깐부가 패밀리, 깐부가 네. 되는 거죠. 깐부인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원수가 되더라고요. 네 탓이야, 내 탓이니 네 탓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감독님 위해서 드린 말이에요. 확장성, 그러니까 흥행도 좀 돼야 아까 말한 조금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신세진 분들한테도 갚고 네, 또 어떤 맞습니다. 투자 받은 분들한테도 좀 돌려줄 수 그렇죠.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감독님의 영화는 너무 그 타겟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긴 했어요. 여성들은 좋아하겠다. 왜냐면 그날도 명동에서 제가 봤을 때도 중년 여성이 대부분이었지 네. 남자분이나 뭐 이렇게 폭이 넓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딱 알잖아요. 아 이건
흥행이 확장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네. 그래서 드린 질문이니까 이해할 수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이제 한계, 저는 잘 알아요. 그게 저의 한계인데, 그래서 만약에 다른 제작사가 붙는다면, 예, 예. 그런 이제 부족한 점들을 사실 네. 장편 영화는 저희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죠, 소통. 단편은 내 맘대로 하지만 장편은 많은 관객들이 소통 공감. 공감해 줘야 네, 네. 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제작사에서 좀 어레인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커버. 네, 커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연출만 하고 다른 좋은 제작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영화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포. 투자받기가 아니요, 공포 아니에요. 공포 영화는 아, 그래요? 매니아들이 있고 맞아요. 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다. 네, 제작비가 좀 나름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저희가 생각하면은 공포 영화 하면 특수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분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공포물이 네. 더 많은 제작비가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지 않나요? 블록버스터가 아니에요. 네. 맞아. 공포 영화 되새겨 보니까 아이디어 뭐 좀비 영화 이런 뭐 네네. 월드워 젯 네네. 이런 거는 뭐 어마무시하지만 스케일이? 네, 스케일이 제가 이렇게 쓰는 시나리오는 집 한 칸, 집 한 그 채.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뭐 공포들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고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포 영화는 맞습니다. 지금 시기에 딱 맞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 압박을 갖고 있는 맞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정말 밀폐돼 좋은 있잖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좋은 흥행, 말씀이시네요.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영화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전에 공포 영화는 아니었지만 어떤 여성의 뒤에서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왜 실제로 있는데도 안 보이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성의 그 움직임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존재는 하는 거예요, 이 남성이.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동거를 하는데 여자는 전혀 몰라요. 남자가 자기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데 섬뜩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이디어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스케일 막 네. 무슨 좀비 막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와 근데도 보는 내내 심장이 좀 쫄깃쫄깃. 뭐 심리적 네. 공포.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 저예산으로도 정말 이번에는 네. 차기작에는 흥행도 되는 그러니까 좀 작품도 좋은데 네. 흥행이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또 네. 좋은 분이 좀 인지도 있는 분이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확산도 되는 그런 영화가 탄생하기를 저희는 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바램을 얘기를 네. 제가 그 궁금한 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생겼는데 이제 오늘은 감독님이 직접 제작하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감독인 나도 영화를 보실 맞아요. 거라고 좋은 생각을 질문. 해요. 네. 감독이 봤을 때 이 영화 맞죠. 너무 좋다. 이 영화 내가 제작했어도 좋겠다. 탐나는 영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타란티노 감독 영화는 다 좋은데 네. 그중에 킬빌 네, 킬빌. 너무나 정말 질투가 나가지고 그 마음도 이해. 질투. 네, 질투.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그 영화 연출한 그분이 질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타란티노 감독이 너무나 질투가 났죠.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저 훌륭한 감독도 훌륭하지만 네네. 저는 훌륭한 배우와 시스템에서 네,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럽고. 네. 질투 그 마음이 제 이해가는 게 전 카피를 볼 때 네. 제가 쓰지 않은 다른 카피를 볼 때 질투가 막 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게 잠깐 네. 우린 이건 하나의 사례니까 결혼의 듀오 뭐 이런 거 듀오. 새삼스럽게 네. 삶이 삶이 아니라 삶 있지 인생 네, 새삼스럽게 삶. 뭐 이런 카피 보면 저는 질투심에 참 네. 야, 어떻게 저런 카피를 잘 썼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독님의 지금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영화는 그렇다 치고요.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는 배우, 연기자는 또 감독님이 꼽은 연기자는 누가 있을까요? 영화 말고 좋은 배우분들 참 많은데 진짜. 동문 말고 네, 동문 말고 좋은 배우분들 너무 많은데 뭐지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좀 한국의 배우를 말씀하시는 이 거예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하는 거는 한석규 뭐 예를 들어서 최민식 뭐 송강호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거론을 하는데 난 네. 감독님의 무슨 특별한 시선이 있을까 한번 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네.
일단 김혜자 씨는 뭐 너무나 훌륭한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이혼의 여지가 없죠. 예,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합니다. 그 전도연 씨 보고 제가 정말 감동했던 게 네, 전도연 씨가 네. 처음에 TV 드라마 나오셨을 때는 맞아요.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연기를 못하지? 뭐 저런 배우가 어떻게 나오지? 했는데 그분의 영화들이 쭉 나오면서 특히 그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본것 영화인데 같습니다. 네. 네, 인어공주를 보면서 야 앞으로 전도연을 따라올 배우는 없겠다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아보셨네요. 너무나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 몰입 네. 배우의 그러니까 그 자기 배우 역할에 몰입을 한 거죠 캐릭터에. 근데 정말 좋은 배우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감독님은 이제 영화로 연출로 배우들을 만나잖아요. 네. 저희 광고업계는 CF로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장기간 작업은 아니에요. 영화는 뭐 몇 달, 1년도 갈 수 있지만 저희는 이틀? 길어야. 네. 그런데 제가 CF를 찍으면서 전 스텝으로 PD로 이제 전 참여를 하잖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틀 그분의 인성을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TV나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이미지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지. 나는 정말 우리 국민 배우라고 막 이렇게 박수를 받는 분도 네. 실제 현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늦게 오는 분 다수고요. 그렇죠. 우리 스텝이 만약 오늘 10시에 모이면 10시 반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11시, 12시 막 1시에 오는 분가 몰지각하다고 해야 되나? 네. 개념이 없는 배우도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이제 김혜자 씨는 CF에도 나오시잖아요. 네. 요즘 좀 더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박수가 나오는 게 저희가 만약에 아침 9시나 10시 반 그럼 새벽 6시에 나오세요. 역시. 세트장에 나오셔서 네. 뜨개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스태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늦으면 안 되겠어서 자기는 아침잠이 없어가지고 늦느니 빨리 나온다. 신경 쓰지 말고 일하셔. 저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그분이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렇죠. 어떠한 막 많은 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고 또 그 외 다른 분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정말 난리가 나지만 전 책으로 쓸까 합니다. 그런데 책으로. 그분들은 이틀 찍고 1억 막 이렇게 받거든요. 네. 2억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배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론을 한번 여쭤본 이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어떤 배우를 좋아하시나 한번 여쭤본 거고. 근데 감독님 지금 후학도 이제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네, 강의를 하시는데 그 영화 연출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 과목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 제작과 쪽과 관련돼서. 또 연기도도 가르쳐요. 저도 연기 쪽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의외인데요? 네, 연기 연출. 연기 연출 네, 이런 네, 다. 그런 수업도 하고 시나리오 뭐 네네.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의 영화를 내가 직접 다 A부터 Z까지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영화 연기를 얘기하셔서 그런데 혹시 감독님 그 최영희 교수님이라고 영화 연기 그러니까 연기 쪽에 대가한테도 배우셨나요? 네, 학교 제 은사님이시죠. 네, 대학 은사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최영희 국내 어쨌든 연기 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최영희 교수님. 네. 그분 밑에서 배운 그 연기자들이 꽤 많으시죠. 근데 저희 대학 선배들은 선배 후배들은 네네네. 최영인 교수님한테 다 수업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설경구, 유호성, 뭐 맞습니다. 이정은, 이정은 씨. 네. 이문희 씨. 이문식 씨. 그분들의 스승님이시네요. 스승님이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밤에 또 어떤 연기자들이 이제 이름은 인기는 있는데 연기가 좀 아쉬운 분들은 밤에 와서 또 이렇게 사사도 받는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거든요. 이제 몰래 몰래라고 해야 되나 특별 공부를 네. 열정이 있으시니까 네. 최영인 교수님이. 그래서 완전 개선된 연기자들이 꽤 많대요. 인기만 좋은데 연기가 좀 안 부족하면요? 되시- 네. 네. 그러니까 최영 교수님이 많이 가르쳤다는 얘기를 내가 듣긴 했습니다. 최영인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네. 저는 이제 연출 전공하겠다고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우리 때는 연극도 해야 되고 영화도 같이 할 수 아, 있었어요. 네네. 그 연극 연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나모나 너는 연출하려면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돼. 너 이번에 연기 안 하면 너 F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워크숍에서 D를 주시고 연기 안 했다고. 연기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네.
최영희 교수님이 연기하신 그래서 거예요? 배우신 거죠, 연기를. 연기를 네. 아니 우리는 다 연기를 했어야 돼요. 연기 수업 받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했어야 기본적으로. 되기 예. 때문에. 필수로. 네, 필수로. 근데 워크숍에 연기를 안 하고 연출하겠다고 했더니 연출 스텝 쪽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최영 교수님이 남원아 연출하려면 연기도 해야 돼. 연기 이번에 연기해라. 근데 안 하고 말 안 듣고 제가 스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영 교수님 화가 뒤를 나셨나 줬구나. 봐요. 뒤를 F 안 준 게 없네요. 애플은 안 되죠. 맨날 출석 잘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또 밑에 있어서 또 훌륭한 제자가. 제자분이 감독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의 영화 감독 활동에 있어서 나의 롤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요. 난 그분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2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화를 연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분의 어떤 면이 가장 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 할 때보다 네. 감독되고 나서 훨씬 더 멋있고 네. 그 작품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바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난 그런 감독이 멋있다. 뭐 오래오래 살았으면 아, 좋겠다. 그래서 감독님의 철학과 탁 맞아 떨어지시네요. 그렇죠. 네. 본인 느낀 거를 네. 정말 일상적인 그대로 이야기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작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휴먼 지향적이거나 맞아요. 네. 잔잔한 스토리 위주를 이제 잘 연출하시잖아요. 네. 그런 점이 우리 감독님의 또 철학이랄까 취향과 맞는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네. 또 재미있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저는 영화도 좋아하지만 연기 쪽도 관심이 있어서 유명 배우분이 유명 연기자가 네. 연출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즘 많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영화 연기자로 유명하신 분이 뭐 이름만 되면 정말 알만한 분들이 꽤 돼요. 저는 네. 이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연출로 도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도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죠, 네. 당연히. 네, 네. 그리고 그분이 연출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 감독에 대한 네, 네. 또 이해도도 더 많아질 거고 네. 또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자기 만족으로만 아. 그칠까? 자기 만족, 네. 자기 과시. 과시, 예, 과시로만 그칠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저희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긴 네네. 하거든요. 유명한 어떤 배우가 연출한 작품이야. 그러면 그래? 한번 봐볼까? 그런 경우 있어요. 예, 홍보 네, 마케팅이 그래서 많이 한번 되는 이렇게 슬쩍 봤다가 아예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긴 하거든요. 실망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역시. 퍼센트로거든요. 네. 저도요. 뭐 잘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대하고 봤는데 역시 그래서 저는 영화 연출은 연출자, 감독님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감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하는 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막 소문들이 많았었잖아요. 모 감독이 연출하는데 모 주연 배우가 네네. 현장에서 감독 말 안 듣고 하니까 감독이 네네. 너무 화가 나서 그 감독이 그만두고 다른 감독이 투입됐거나 뭐 이런 이제 맞죠. 소문들이 있어요.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 네, 교체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자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 그 배우가 나중에 네. 또 연출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느끼지 않았을까? 본인이 이제 연출해봤으니까 그 감독 네. 그 예전에 그 교체됐던 감독님의 감독의. 네, 그 심리를 좀 네.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네. 그 영화라고 해야 될지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고해안 바다 이런 게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킹덤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도전을 좀 해서 그러니까 넉넉한 지원과 자원을 배경으로 감독님만이 갖고 있는 내공과 실력을 한 번에 쫙 펼치는 네. 그런 구상과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모든 감독님들의 어떤 희망사항 아닐까요? 로망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충분한 지원들을 해주면서 예. 자, 너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네 마음껏. 돈 대줄게. 아니 그런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 야, 그럼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게 타진이 되나? 그것도 또 인지도와 이 지명도 이런 걸로 있어야겠죠. 아,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왜 이번에 감독님이 공포 영화로 팍 서서 네. 네. 거기서 그쪽에서 이제 콜이 이제 제안이- 온 게. 네, 네.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제가 황남 감독님을 응원하는 어떤 많은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날이 와서 네. 박남원 감독님의 색깔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직하게 걸어오셨잖아요. 지금 졸업한 이후에도 이 길을 그렇죠. 어찌 보면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 가족들이 네. 또 우리 또 배우자분이나 가족들의 응원이 어땠을까요? 감독님의 길을. 다들 반대했죠. 그래요? 반대했어요. 네. 그 남편 같은 경우에도 영화가 좋으면 영화를 보면 되지 왜 만들려고 그러냐. 네. 영혼 같기도 한데 이거 참 가슴 아파. 이게 저는 이제 창작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창작을 하고 싶은데 맞죠. 아니 영화가 좋으면 영화를 보면 되지 왜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은 처음에 응원했죠. 우리 엄마 영화 만들라. 좋다. 좋다 만들라. 근데 점점 이제 괴롭히니까 제가 가족을 나 영화 시나리오니까 건드리지도 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죠. 네네. 건드리지도 마. 나 없는 사람 취급해. 어. 당분간은. 가족들이 피곤한 거예요. 저랑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반대하고 싫어하다가 이번에 영화 개봉을 하고 제가 관객 수가 너무 적어서 네. 막 우울해하고 막 슬퍼하니까 야, 개봉한 게 어디니?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밖에 없어. 얼마나 또 자랑스러우셨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네. 그건 남자는 모르겠네요. 뭐. 필름은 남는 거지. 네. 그래 너 작품 남겼잖아. 이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당신 작품 남겼고 개봉했고 만족해라. 이 어려운 시기에 개봉했으니까. 코로나 시대잖아. 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창작력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카페 쓰고 시도 쓰는데 이게 사실 힘든 얘기를 하지만 그 욕구를 제어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욕구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팔자예요, 팔자. 팔자. 아니, 시집 네. 팔리느냐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시집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어려운 분야를 또 쓰느냐. 차라리 뭐 수필이나 에세이를 써라 뭐 이런 분도 꽤 많고요. 네.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김희섭님 마지막 네. 질문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네. 제가 네, 한 하나- 가지가 아쉬워, 궁금한 게 마지막. 있어요. 저도 네. 이제 막 예, 그게 왜냐면 저도 이제 바쁘게 밖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그렇죠. 주부. 엄마이다 네. 보니까 가정에서의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몇 점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해주고 야, 어려운 싶은 질문이다. 마음 그 메시지가 있으면 한번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네. 몇 점? 거의 뭐 객관적으로 100점 만점에 네. 한 50점은 주고 그래서 싶네요. 반은, 네. 네. 50점이 어디예요? 50점. 그러니까 50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네. 나머지 50점을 가지고서 우리 그 가족들에게 네. 그래도 제가 네. 가족들이 처음에 반대했지만 네. 영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끝까지 영화 할게. 화이팅! 예, 가족한테 네. 또 오늘 응원드립니다. 좋은 네. 메시지를 또 주셨는데 진짜 오늘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중에 우리 감독님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금 아쉽게 끝나는 것 같지만 많은 얘기를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나눈 자리라고 좀 보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했으리라고 보는데 마지막 질문은 조금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타이틀이기도 한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 감독으로서 국내에 솔직히 손으로 꼽으면 몇 안 될 것 같아요. 막상. 네. 그 몇몇 안 되는 여성 감독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는 느낌도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여성 감독의 길을 개척해간 입장에서 분명히 감독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네. 또 지금 뭐 후학들도 있지만 많은 여성 감독들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랄까 지혜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질문. 네, 아니 뭐 그래도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일단 네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아, 영화 감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상업 영화에는 조감독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조감독을 계속 전문 조감독을 하시는 게 영화 감독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돈을 경우에는. 벌려면 그 길이다. 네, 오히려 조감독을 똑똑한 조감독이 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영화 감독이 되는 길은 돈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다.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제 대학원 후배가 네네. 여자 후배가 언니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어. 계속 그 길을 가고 싶다. 영화 극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가 내 친동생이면 너 차라리 교수가 되라 그러겠다. 아, 학교 교수. 학교 교수가 되고 감독
목을 말리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길을 네가 하겠다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너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던져주겠다. 감독님 박사를 지금 취득하신 건가요? 네, 학위 받은 지 꽤 됐죠. 그러면 그런 모든 지식과 네. 경험, 현장 경험까지 녹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후배가 만약에 언니나 배급을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느꼈던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감독님 말은 이제 돈을 쫓으려면 영화 감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가 꿈, 철학, 어떤 가치, 너의 본능이 그렇다면 걸어가라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고요. 맞나요? 근데 정리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제가 카피라이터. 네. 그래서 그러네요. 돈을 쫓으려면 사실 시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네. 힐링을 주려면 시인이 되라 그런 말로 들리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잘 해석하시리라고 보고요. 네. 오늘 그다음에, 오랜 네. 시간 또 함께 그러네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뜻깊고 아, 저는 재밌었어요. 영화 끝나 개봉 극장에서 내리고 네. 정말 크레딧. 많이 답답했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저 많은 초대해 주셔서 분들이 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싫어.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 좀 죄송한 편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뭐 흥행은 이미 지나갔지만 네. VOD 서비스를 다시 보기 해도 중년 여성의 애환을 저는 많이 그려냈기 때문에 봐도 정말 좋은 영화라고 보고 강추하고 네. 싶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독님과 가물치 수업 네.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도 좀 사랑하는 우리 좋죠. 시청자분들이 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감독님을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죽이러 간다의 박남원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의 영화 철학과 다양한 이야기를 끓여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